당신에 관한 의혹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자, 22분입니다. 3분 뒤에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3분 뒤에 공연이 시작되오니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과 녹음은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 해주세요. 5초 하고 시작할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치크자 빰빰 바라바라밤. 와, 1분 남았다. 저는 공연을 끝나고 바이올린을 안 만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진짜 오랜만에 바이올린을 만집니다. 아무튼 오늘은 파가니니 Q&A 시간입니다. 오버추어를 시작하고 할게요. 뭐였더라 오버추어가? 빰빰 바라바라바.
둥둥둥. 신의 저주를 받은 자, 신의 저주를 받은 자, 신의 저주를 받은 자, 저주받은 시체, 저주받은 저주받은 시체. 뭐 아무튼 Q&A 시간이고요. 제가 나름대로 질문들을 좀 받아봤어요.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돌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질문들을 받아봤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 말하지 않을게요. 다 익명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파가니니는 뮤즈로서 샬롯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오롯이 그녀의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샬롯을 도와줬던 걸까? 지극히 개인적인 제 해석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였다면 뮤즈를 정말 음악적인 매개체로만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영감을 위해 내 옆에 둔다. 어떻게 보면 그 사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어요. 뭔가 그 샬롯이라는 뮤즈를 제가 좀 더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인간적으로서 대했을 때의 영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뮤즈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뮤즈는 사실 제 개인적인 해석은 뮤즈도 사랑해야 영감이 온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영감들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그녀의 음악만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뭐 중간에 그 아킬레랑 루치오랑 막 재판할 때 아버지는 그녀의 음악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뭔가 거기에서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그 샬롯이라는 인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좀 더 그 음악적인 영감이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로 인해 본인이 피폐해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파가니니는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았을까? 내가 죽어가는데 나라면 좀 후회했을 듯. 지극히 제 생각인 건 모두 전제에 깔아주십시오. 저는 후회했겠죠. 분명히 후회했겠죠. 그치만 탓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또한 내 선택이니 내가 감내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를 했을 테지만 탓을 하진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아킬레 파가니 매장을 위해 재판에서 애원하며 싸울 땐 매장을 불허했는데 36년 뒤 전 재산을 교회에 환원한 후에야 매장이 허락된 거잖아. 아킬레는 무슨 심정이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인에서 정말 그 현실의 비참함을 느꼈어요. 저도 딱 처음 그 뮤지컬 이제 장면 씬들에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땅에 묻히기만 해주신다면 제 모든 재산을 교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아킬레의 그 마음을 봐서 매장을 허락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서야 36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치만 그래도 아버지가 이 땅에 묻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킬레는 거기서 왜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킬레라면 제가 생각했을 땐 형들의 아킬레 노선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참 이 현실이 비참하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부당하다고 느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땅에 온전히 묻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또 표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만 밝힌다고 뭐라고 하더니 돈 내니까 묻게 해주는 건 내로남불이야. 약간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런 것들을 좀 비춰주기 위해서도 뮤지컬 파가니니가 그런 식의 대본들이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마녀 사냥 그 중간에 막 DSL 할 때도 신부님 뭐 저 사람은 뭐 마녀의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의 그 말로써 그리고 그 뒤에서 배우 형 누나들이 하는 액팅을 보면 어떡하지 하다가 너가 말해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막 얘기하면서 외면하고 내가 말하고 막 그러고 저좀 막 죽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정말 옛날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현존해 있는 그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닐 그런 모습을 좀 비춰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게 턴테이블에 돌아가서 뒤에 액팅이 잘 안 보일 수 그 조명 때문에도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디테일들이 다 있어요. 정말 좋죠. 네 번째, 중간에 바이올린 한 줄로 연주하는 거 진짜 가능한 거야? 몇 번을 봐도 놀랐다. 진짜 파가니니 환생 아니냐고 홍주찬 라고 하셨는데 이 한 줄 연주를 안 그래도 제가 처음에 그 이 뮤지컬 파가니니 제작진분들이랑 미팅을 할 때 한 줄 연주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막 말하진 않아요. 한 줄 연주가 있는데 괜찮냐 여쭤보셨어요. 한 줄 연주를 하는 씬이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겠냐 했는데 저 옛날에 바이올린 두 줄 끊어주고도 두 줄로 연주했었다. 그리고 옛날에 저의 그 뭐지? 딴딴딴딴딴 이거 뭐지? 빰빰빰빰빠바빠바바 바라바라 카프리선이 아닌데 아무튼 이 연주를 옛날에 한번 했었어요. 제 기억에 그 차르다시 그래서 저 할 수 있다 했는데 정말 어려웠죠.
이거를 하는데 사실 빠른 거는 그냥 막 활이랑 손가락만 잘 맞으면 이것만 잘 맞으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느린 부분 거기가 퀄리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악마라고 한 줄 연주를 듣고 사람들이 되게 놀래고 정말 악마의 음악 연주라고 믿게 할 정도로 제가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주가 완벽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막공까지 제가 그 완벽하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한 줄 연주를 했을 때는 오히려 근데 초반에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초반에 좀 자신이 있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줄 연주는. 근데 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줄이 왜 끊어지는데 세 줄 다 안 끊어지고 한 줄만 끊어지냐 하셨는데 그 한 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안전장치였던 것 같아요. 브릿지의 끝과 끝이 E현과 G현이기 때문에 브릿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장치로 두 줄만 끄는 게 아닌가 그랬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달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도 E현 남겨두고 하셔. 네, 그 끊어질 수 있는 건 D현과 D현이랑 A현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일부러 끊었다던데 맞나?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는 파가니니가 미리 장치를 해놓고 실제로는 본인이 그냥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고요. 다음 회차마다 연기 디테일이 달랐는데 무대하기 전 오늘은 이런 연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진행한 걸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즉흥으로 나온 디테일인 걸까? 라고 하셨는데 사실 연주를 이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연기를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연기 그날마다 다른 건 그냥 그날의 컨디션, 제 컨디션, 그리고 배우분들의 액팅과 그 대사, 속도나 톤이나 뭐 표현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그냥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그 애드립 부분밖에 없었어요. 고양이 연주 그 오디션 씬 그거 말고는 딱히 없었어요. 그럼 진짜 0.1초 만에 결정을 내리는 거네. 근데 약간 그런 거죠. 연기 그 뮤지컬 준비를 할 때 대본을 다 외워가고 그 상황을 외워가잖아요. 그 안에서 그게 배경이 돼서 뭐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만 평균적인 그냥 아무리 못해도 기본은 할 수 있게 하는 그 제 기본 그 노선들이 있죠. 그런 거를 하고 그 사이에서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내가 그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테이블 넘어진 게 제일 웃겼다고? 전 그때 진짜 시겁했어요. 다행히 뭐 뒤에 어떻게든 커버를 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일단 첫 번째 분은 여기까지였고요. 두 번째 분, 바이올린을 몇 달 동안 쥐고 살았을 텐데 바이올린을 미운 적은 없는지.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공연이었나? 두 번째 공연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공연 때 두 번째가 아무튼 공연을 하고 있는 도중에 초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활털이 많이 끊어져가지고 뭐 지금도 많이 끊어져 있는 상태긴 한데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연주를 했었는데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연주가. 그래서 화이트를 제가 탁 그냥 남아있는 거 뜯으려고 했는데 안 뜯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안 뜯어지고. 활이 엄청 튼튼해 생각보다. 그래서 막 악기를 던지려고, 근데 진짜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던지면 안 되잖아요, 내 악기니까. 그래서 막 제가 활이 3개가 있는데 그냥 막 내팽개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연습 때 이제 여기 항상 제가 연습하는 레슨 받는 거기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개인 연습만 했을 때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어떡하지? 진짜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겠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뭐해? 이랬더니 그냥 있어 이러길래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이랬더니 엄마가 그냥 평상시에 이런 통화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랬더라 뭐가 힘들어? 이래가지고 힘들어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바이올린 진짜 밉죠.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바이올린이 나한테 어떤 인연이 있길래 계속 내가 바이올린을 잡고 살까라는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고, 밉지만 애증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마냥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느낌이라. 힘들었죠. 바이올린 지금 연주를 공연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좀 힘들었고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일 애를 먹었던 넘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샬롯 오디션. 기억이 안 나. 샬롯 오디션 뭐였을까? 이거. 왜냐면 조용하고 잔잔한 연주들은 활을 잘 써야 되거든요. 모든 컨트롤은 활에서, 소리의 컨트롤은 활에서 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활을 쓰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연습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떨리고 가장 힘들었어요. 제일 막막했죠. 빠른 건 막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빠른 음들은 하나 미스나도 그냥 빨라서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느린 넘버들은 미스나는 게 너무 잘 들리잖아요.
이 활 컨트롤이 정말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막막했어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한 해외 팬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어렵습니까? 샬롯 오디션이요. 샬롯 오디션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그날 샬롯 오디션이 잘 끝났다 하면 뒤에는 솔직히 좀 덜 부담을 가졌었어요. 샬롯 오디션이 잘 안 됐다, 그날은 끝까지 부담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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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근데 내가 누가 들어도 잘못했으면 그게 뭐예요? 약간 비꼬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잘해야지 샬롯이 대사가에 힘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날은 원래 처음에 그 샬롯이 노래 부르고 제가 하는 넘버 중에 그게 이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어.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끝나고 그때 소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소리한테 미안하다, 내가 집중을 잘 못했다 이러니까 괜찮아, 오히려 신선했어, 새로웠어 이래가지고 고맙다 이렇게 말해줬어.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웃겼죠. 그리고 두 번째, 공연을 하는 동안 관객들의 눈이 보이나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자랑스러워서 울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연주할 때 솔직히 잘 못 보고요. 제가 딱 하나 관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씬이 하나 있는데 샬롯한테 데뷔 무대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딱 하나 사랑하는 것만 생각하라 하고 객석을 봐요.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조명이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누가 있고 여기에 누가 있고 2층에도 있고 내 앞에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관객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라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면 돼요 였어요. 안 보인다는 뜻이네 라고 샬롯님께서 말하셨는데 볼 수 있어요. 커튼콜 때는 다 보죠. 커튼콜 때는 다 보는데 그 공연할 때는 잘 안 보여요. 국제 팬들을 위해 영어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하셨는데 Sorry, I'm not speaking English. I can't speak English. Listening okay, speaking no. Sorry. (3번) 뭘勉強して勉強する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스터디 할게요. 3번 종합 성적에서 본인에게 얼마를 점수를 줄 것인가?
저는 3점이라고 생각해요. 10점 만점에 3점. 사실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프로잖아요. 내 개인 능력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걸 핑계로 제가 그래도 봐주세요 라고 하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선택한 일이었고 내가 하고자 했던 거니까 그럴 거면 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3점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 연습실에서 막 연습할 때는 진짜 막막했어요. 막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막 밑에서 대본 리딩하고 있을 때 다른 장면 맞추고 있을 때 혼자 옥상 올라가가지고 난 살고 싶어 막 하고 그때 난 살고 싶어 장면이 있었는데 난 살고 싶어 연주를 잘 못했어요. 진짜 막 녹상 올라가서 막 혼자 연습하고 막 그랬었어요. 바람 엄청 부는데. 연주만 말고 연기 포함해서 점수. 연기 포함하면 5점. 왜냐면 나름 제가 잘 만들어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하면서도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 이걸 처음 선택했을 때 내가 왜 선택을 했냐면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건 어차피 뮤지컬이니까 내 연주가 완벽하면 좋겠지만 클래식 연주를 듣고 싶으면 뮤지컬 말고 연주회를 보러 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런 마인드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뮤지컬이니까 연기와 노래도 충분히 잘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 했는데 바이올린 비중이 너무 큰 극이다 보니까 파가니니 역할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있어서 뭐 그런 생각도 점점 줄어들었죠. 연주가 3점인데 연기가 2점밖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포함 연기 3점 연주 2점. 갑자기 배고프네. 4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자신을 껴안고 웃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땡큐. 자 다음 사람들이 자신을 악마라고 보는 걸 대해 어떤 심정이 느꼈는지 초반이랑 후반에선 심정 변화가 있었는지 심정 차이를 알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가니니도 마찬가지고
즐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악마라는 타이틀을. 사람들이 지금 약간 그런 거죠. 이 시대를 앞서간 퍼포먼스. 그러니까 내 노래가 지금 당장에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간 너네들이 빛을 발하는 거를 볼 날이 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악마라고 아무리 짓거려도 괜찮았는데 이제 뭐 뮤지컬 파가니니 내에서는 좀 많이 피폐해지고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더 즐기고 그걸 마케팅으로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봤을 때도 막 조명, 그때 당시에 막 그 LED 조명이 없으니까 촛불, 그리고 그림자, 천, 그런 걸로 이제 무대를 꾸민 걸 제가 봤는데 오히려 그런 걸 더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마라는 이야기 때문에 힘들어졌다기보단 내 무대, 내 음악을 사람들이 진정하게 생각해주지 않고 그냥 내 퍼포먼스, 그냥 그 뭔가의 쇼적인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서 피폐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였으면 유튜브 스타 됐겠지. 지금 시대였으면은 평정했어요. 음악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완전 밑에 저음부터 휘슬까지 다 할 줄 아는 가수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막 사람들이 들으면 막 기절할 정도로 막. 약간 저는 뭐 떠오르는 건 파가니니가 그때 시대에 있었다면 마이클 잭슨도 그런 옛날 시대였다면 악마라고 불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이클 잭슨 콘서트 보면 막 실신해가지고 실려가는 사람도 막 많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동 수단도 생겼으니까 막 이동하고 하는 와중에 막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시대를 타고난 천재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의 천재들. 어쨌든 파가니니는 그 시대의 아이돌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연출님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아이돌이니까 파가니는 그 시대의 락스타라고 생각한다. 그 시대의 아이돌. 그래서 좀 더 막 무대 위에서 놀 수 있는 연기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저 그 시대의 아이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킬레와의 장면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만약 아킬레와의 장면을 하나 추가할 수 있다면 어떤 씬이 있으면 좋겠어? 저는 아킬레와 음악 여행을 떠났을 때 마차 타고 파가니니가 연주회를 하러 다녔을 때 아킬레를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장면, 사이가 좋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참 나중에 왜 아킬레가 파가니니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는지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저도 아킬레를 위해서 왜 연주를 했어야 되는지도 느껴질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파가니니를 하면서 행복했어? 정말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었고 많이 무서웠고 많이 흔들렸지만 행복했어요. 원래 그 행복은 다 지나고 나서 찾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휘몰아침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마련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행복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소소하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아래에서 가장 악마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1번
이거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파가니니를 악마로 만든 콜랭. 2번 파가니니의 시신을 전시해 돈을 번 사람. 3번 바이올린을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이라고 속여 돈을 번 사람. 4번 파가니니에게 엉터리 진료를 한 다음 수십만 프랑을 청구한 의사 선생들. 5번 자신의 죄를 회개받기 위해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줄을 끊어버린 샬롯. 6번 자신이 믿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결국 파가니니를 악마로 몰았던 루치오. 가장 악마인 것 같은 사람은 2번 파가니니의 시신을 전시해 돈을 번 사람. 이런 악마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뭐 바이올린을 속여 팔 수 있고 안 되지만, 정말 다 안 되지만, 진짜 이건 천벌을 받아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죄악. 그리고 세미막 악마를 보았나니 이때 3층에 올라가서 앞으로 나올 때 활로 난간을 쓱 쓸면서 나오던데 그건 의도하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제가 이거를 공연을 하면서 19번 했나? 19번 공연하면서 딱 2번 했었어요. 딱 2번 그런 장면을 제가 연출을 했었는데, 처음은 제가 활을 이렇게 들어요. 악마를 보았나니 때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드냐면 내 활이 그 악마를 보았나니 가사를 보면, 넘버 가사를 보면 빛을 영세를 모든 걸 얻으라 명하시네 이러잖아요. 그때 이 서클 조명이 하나 들어와요. 그때 제 활에 빛을 비춰요. 너네가 얘기하는 악마라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라는. 그리고 이거를 내려놓는데 난간에 걸린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나올 때도 쩔뚝이면서 나와요. 원래 제가 쩔뚝이는 것을 잘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뒤돌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뒤돌아 있고 어떤 때는 애들이 루치오랑 콜랭을 보고, 하늘을 보고, 너네가 말하는 그 악마라는 그런 타이틀이 이 활 끝에 빛이 있고 내려놓는데 난간에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 무기인 거잖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때 처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딱 걸렸는데, 저는 그 순간 어떤 게 딱 떠올렸냐면 그 옛날에 칼과 창을 들고 싸우던 시대에 한 장수가 정말 피투성이의 모습을 가지고 그 긴 창을 질질 끌면서, 아니면 검을 질질 끌면서 상대를 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쫙 끌고 왔죠. 쌩 하면서. 그 두 번째는 노렸어요. 두 번 했을 때는 거의 막공 때쯤에는 계속 했는데 2번 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는 들려요, 소리가. 이런 소리? 그래서 그런 거를 의도한 거죠, 2번째 때부터는. 저는 멋있으라고 한 거예요. 스캔들 넘버 때 위에서 지나가는 파가니니, 티켓값이 올랐는데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파가니니의 기분은 어땠을까? 파가니니를 10번 넘게 봤는데도 아직 스캔들 넘버를 모르겠어. 아니 그래서 다나 배우님이 얘기하는 204호 감옥에서 연주 볼 수 있어? 그 정확한 가사가 대체 뭐야? 리드 파리 204호 감옥에서
저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느껴졌는데, 일단 티켓값이 올랐는데 사겠다는 사람들을 봤을 때 기분은, 너네가 아무리 떠들어 봐라, 난 내 연주로 너네들을 다시 홀리겠다라는 마인드로 지나갔어요. 너네가 나를 집중하지 않고 티켓에 집중하더라도 내 공연을 보게 되면 꼭 내 연주를 찾게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고, 제가 지금, 나도 지금 이거를 스캔들 넘버를 정확히 막 집중해서 들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는 건, 그 감옥에서 연주하던 연주를 드디어 들을 수 있다는 게, 그 1805년 1802년부터 1805년이었나? 그 파가니니가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떤 여인을 살해해서 3년 동안 흔적조차 없다. 근데 아킬레가 그때 뭐 새로운, 뭐 제노바에 가 있었다, 그때 새로운 연주 기법을 연구한 거다 라고 했던, 그 3년 동안 감옥에 있던 그 연주들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냐면 그때 이후로 또 새로운 기법들이 연구가 되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테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으로 피어나 할 때 아킬레가 아버지는 그녀의 재능을 사랑했습니다 하면서 무슨 종이 같은 걸 들고 나와서 세팅해 놓고 후에 파가니니가 샬롯에게 그걸 보여주잖아. 거기에 무슨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던 것 같던데, 개관 공연 포스터 뭐 그런 거야? 일단 악보는 아닌 것 같던데 라고 하셨는데, 네, 파가니니와 크리스틴 다미에의 연주회의 포스터예요. 그때는 파가니니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니콜로 파가니니의 얼굴이. 그래서 막 장난쳤었어요, 옛날 연습할 때는. 이렇게 딱 니콜로 파가니니 얼굴 그려주면서 닮았어요 막 이렇게 그랬던 적도 있네요. 술 한잔의 넘버 때 뭐 어때 마시자 하면서 건배 짠 하면 상대 배우님이 간혹 파가니니 잔에 뭘 부어주는 연기를 하잖아.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거래? 몰라요. 그냥 애드립이지 않을까? 그냥 근데 그 형이 막 이렇게 취한 연기로 마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조용히 하고 마셔, 술이나 마셔 이런 느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했어요. 극 중 가장 애정이 갔던 배역이 있다면 니콜로 파가니니 제외. 아무래도 샬롯이겠죠. 그보다 아킬레가 더 애정이 되겠지만 아킬레랑은 마주하는 신이 없어서. 샬롯으로 인해 내가 다시 연주를 할 수 있고 내 것을 하게 되니까 샬롯을 가장 애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딱 하루만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면 주찬이는 여기 나오는 캐릭터 중 어떤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어? 파가니니요. 파가니니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 미친 연주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각 파가니니마다 의상이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그냥 잘 어울리는 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의상 실장님이 콘 형은 옛날에 했던 의상을 또 입은 거고, 석기 형과 제가 처음 들어왔잖아요. 근데 석기 형은 클래식을 하던 사람이라 클래식한 의상을 입혀주고 싶었고, 저는 그래도 아이돌을 했던 사람이니까, 아이돌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크로스오버? 뭐라 그러지? 좀 변화를 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내가 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제가 허벅지가 있어서 그 허리가 엄청 커요, 항상. 허벅지, 근데 제가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잘 안 입잖아요. 입었는데, 근데 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니까, 왜 괜찮은데? 하셨어요. 허리가 엄청 남고 막 허벅지는 엄청 쪼이고 이래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그 사람의 특색을 살려주기 위해 그렇게 의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떠올렸을 때 공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날이나 넘버가 있는지. 어느 날 제가 공연을 하면서 항상 멘탈이 털려 있지만 그날따라 난 살고 싶어 하는 넘버가 있었는데, 연주를 막 하고 흔들리는 내 손이 현 위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제발 난 살고 싶어 하고 연주를 막 해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연주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이 악기 자체가 너무 내 손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막 활도 내가 뭐 무서워가지고 손 떨리고 너무 무서웠어. 두려워서. 사실 이게 무섭다기보단 두려워서 내가 잡고 있지 못하겠어서 나도 모르게 활을 떨어뜨렸던 날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이걸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 두려움이 뭔가 이 활 떨어뜨리는 그 액팅이 사실 항상 저희 바이올린 선생님도 활 떨어뜨리면 안 된다, 부러진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나는 공연을 해야 되고 항상 그랬어요. 제가 해석한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정말 끔찍하게 아끼는 클래식 그 연주자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나처럼 활에 넣치고 활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나는 막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시작하기 전부터 의도한 게 아니었어. 그 처음 한 날을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그때 당시에 내가 미치겠어가지고 그냥 활에 놓치고 싶었어. 활에 놓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세미막이었나? 아니요, 좀 됐어요. 세미막 때 아니었고 그 전이었어. 그리고 한 10회 정도 되는 회차 동안 계속 떨어뜨렸던 것 같아. 어린이날 공연? 그랬나? 어린이날 공연이었나? 파가니니도 활 비싸다 생각해서 못 놓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파가니니는 말도 안 되는 부자였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썼을 것 같아. 아무튼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대 이름 나의 이름 할 때 샬롯에게 인사를 하고 연주를 하잖아. 그 인사하는 게 나를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제 연주밖에 없네요 같은 느낌으로 인사하고 연주하는 거야? 라고 하셨는데, 이런 해석이 맞아요. 파가니니의 대본상. 근데 저는 그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또 하나 있는데, 그대 이름 나의 이름 할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막 대사 실수를 했는지 연주를 실수했는지 막 다 그만 놓아버리고 싶다. 그것도 진심으로 나왔고, 그러고 나서 샬롯이 계속 나한테 당신의 음악 나의 목소리 뭐 할 수 있다 계속 응원을 주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계속 이러면 내가 다시 할 수밖에 없잖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다가 막 이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힘을 받아서 나는 다시 연주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나를 끄집어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내 마지막 연주가 될 것 같다 하고 내 경의를 표하고 연주를 했던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끄집어내줘서 고마워요 하고. 그래서 쉽게 인사하고 올라오지 못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원래 되게 나에게 용기를 줘서 고맙다, 우리의 또 다른 시작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 바이올린을 줄 때, 그 음악으로 피어나 할 때, 음악으로 피어나 지지 않는 꽃으로 할 때 제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보여주거든요. 나 이제 연주한다.
하고 이런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막 하고 하는데, 그대 이름 나의 이름 할 때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나로 다시 돌아온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복선을 좀 깔아주고 싶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콜랭이 아버지가 챙겨놨던 루치오의 총을 콜랭이 가지고 왔다는 건 대대손손 물려주려고 했던 걸까? 만약에 협박을 대비해서 써먹으려고? 진짜 그러면 지독한 사람들인데. 콜랭이 아버지가 아마 그 콜랭한테, 그 콜랭이 이제 내가 웃고 있을 때라는 넘버를 할 때 막 우리 아버지는 고리 대금업자였습니다 하잖아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나는 이제 알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집안에 계속 가보를 냅뒀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들아 이 총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막 이러면서 자기의 후일담 같은 거를 막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죠, 파렴치하게. 그래서 콜랭도 그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 근데 파가니니가 태어난 곳이 제노바 골목 끝집이라는 게 맞나요? 고양이가 맞아? 아니면 나만 그렇게 들리는 건가? 라고 하셨는데,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고양이 골목이 맞아요. 왜냐면 그 제노바 골목이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고양이가 만나서가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노바 고양이 골목 끝집에서 태어난 아이. 저도 어떤 글을 봤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고양이 골목이 맞습니다. 자,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파가니는 루치오와 아킬레 시선으로 이루어진 인물인데 연기할 때 그런 부분 신경 썼는지, 아니면 증언이지만 파가니니로서의 자아를 잡고 있었는지. 사실 뮤지컬 파가니니 자체가 고양이가 다닐 만큼 좁아서 뭐 약간 뭐 아무튼 파가니니, 뮤지컬 파가니니 자체가 파가니니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시선에 대해서 그 시선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어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파가니니라면 어떤 사람의 시선에서도 자기의 자아를 놓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모르겠다, 난 그냥 파가니니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놓치고 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파가니 어떤 주변인들, 그래서 샬롯이랑 만날 땐 좀 더 샬롯을 좀 더 애정하게 바라보고, 샬롯이 뮤즈지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음악이 너무 좋아하는 걸 더 보여주고 싶었고, 루치오 신부나 콜랭이 루치오 신부를 만날 때는 정말 뭔데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고, 콜랭도 진짜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까부는데 너는 진짜 대단한 애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신경을 썼던 것 같네요. 아킬레들이 모두 실제로 형이었는데 그 형들의 동생 아버지를 대함에 있어서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있나요? 제가 볼 땐 좌원 아킬레는 꽤 철이 없어 보였고 준우 아킬레는 철이 너무 빨리 들어 보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좌원이 형이 조금 더 어려서 발발 떠는, 그치만 아버지를 위해
증언하는 모습이 보였다면 준우 형은 되게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긴 했었어요. 왜냐면 파가니니 옆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준영이 형은 되게 뭔가 처음 딱 신을 들었을 때는 뭔가 차분한 애기들 있잖아요. 차분한 애기들이 있을 텐데 뒤로 가면 갈수록 감정의 표현을 더 많이 해주고 파가니니한테 주는 감정도 있더라고요. 그 제노바 걸목 그 넘버 할 때 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에 의심을 불어넣어 할 때 준영이 형만 나를 쳐다봐요. 파가니니를. 근데 그게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 파가니니는 지나가는 신부님을 보고도 성호를 안 긋고 목례만 하는데 이건 루치오의 시선이라 그런 걸까요?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뭐 물론 루치오의 시선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왜 안 했냐면 파가니니의 자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미사도 위령 미사를 신청했지만 드리지도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국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 같아서 일부러 성호를 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샬롯이 잠시만요 하고 이거 성호 긋고 인사할 때 저는 그냥 투박하게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 나라의 신부니까 예. 그냥 이렇게 넘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호를 긋지 않고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주찬이니의 연주는 매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공부터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간 끝나지 않은 연주였기 때문에 세미 막공과 막공에 다다라서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빠짐없이 관객들과 함께 했는데 부담되었을 때는 어떻게 극복하신 건지 궁금해요. 부담을 가졌을 때 극복이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파가니니 내에서 그냥 했어요. 부담된 만큼 했고 힘들어하면서 했고 무서워하면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극복을 하게 된 거죠. 중꺾음아. 아무튼 그 중꺾마 맞아요. 정확히 그냥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지 라는 마인드로. 내가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실력이 줄었다는 소리 들으면 진짜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 되게 웃긴 질문이 있어요. 경수님처럼 섹시하고 싶다고 했었지만 경수님의 어떤 부분이 섹시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냥 그 형은 존재 자체가 섹시해요. 목소리도 섹시하고 생긴 것도 섹시하시고 근육질 몸매에 그래 보이지 않는 얄쌍한 몸통. 그냥 사람 바이브 자체가 사실 그 생김새로서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바이브가 섹시하셔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수 형. 그 가끔 이렇게 대기실에서 같이 대기실에 썼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내가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많고 좋아요. 정말 좋아요. 멋있어요. 공연 중 무대 위에서 제일 당황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줄 끊어졌을 때. 그건 드레스 리허설인가? 근데 사실 드레스 리허설 제가 2번을 했는데 공연 올라가기 전에 2번을 했는데
첫째 날은 한 줄 연주할 때 브릿지가 나가가지고 튜닝이 아예 나가버리고, 둘째 날은 연주하다가 현이 끊어졌어요. 이현 제일 얇은 줄. 그때 진짜 당황했죠. 그래서 넌 진짜 별거 다 한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공 때 악마의 연주 1 연주할 때 제가 하고 마지막 연주를 바꿨어요. 뭐 할 때 이거 하고 했는데 내 털들이 다 끊어진 거야.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리고 원래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털들이 내 거를 방해할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이 털들이 이렇게 닿다 보면 내가 그 지판을 잡을 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음으로 그냥 넘어갔어. 다음 단락으로. 원래 이런 것도 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 했는데 막 이랬어가지고 좀 짧게 했어요 그날. 근데 저도 모르게 내가 노린 게 아니었어. 그래서 나도 나오면서 나 왜 이렇게 짧게 했지? 뭔가 되게 짧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당황스럽고 제일 어려웠던 넘버. 노래는 어렵지 않았어요. 노래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고 바이올린 연주 느린 게 진짜 어려웠고 악마 연주 2가 진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막공 직전부터 악마의 연주 2에서 파가니니 느낌표 넘버 사이에서 옷에 달린 브로치를 쥐어뜯던데 처음부터 의도한 디테일이었는지 스태프분께 혼나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제가 진짜 막공 때쯤 막공 주인가 뭐 언제 전부터 이거를 막 이렇게 브로치를 뜯었어요. 근데 파가니니라면 그때 당시에 되게 잘 차려입고 다녔을 것 같은 그런 고위층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막 지키는 걸 싫어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 이렇게 단추도 허물고 다니고 막 소매 걷고 다니고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제 생각에. 그래서 저도 소매를 걷고 나오고 하는데 그날따라 브로치가 보여서 너무 단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했어요. 의상팀에 혼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가 아예 끊어먹은 게 아니라 그 단추거든요. 그래서 단추를 이렇게 툭 했어요. 카지노 파가니니 넘버에서 콜랭이 준 술잔을 냄새만 맡고 안 마시는데 안 마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사실 그 콜랭이 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카지노 이거 할 줄 알았다? 이러고 그 영업 불가 판정 그 허가증을 이제 들고 오는 거잖아요. 공연장 허가증만 받고 영업 불가 판정 나게 만들어 놓고 온 거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나한테 즐거운 걸로 현혹시키려고 해도 난 속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배우가 연기할 때 배우가 그 역할 안에 담겨 있잖아요. 주찬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주찬이가 가장 많이 담겨 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좀 많아요. 그 샬롯한테 관객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저로서 한 말이었고, 악마의 연주 3 할 때도 뒤에 막 그 카프리스 24번을 편곡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빵 하잖아요. 그때가 정말 재밌어요. 가끔은 너무 황홀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마 제 모습이 좀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디션 장면에서 관객들이 주찬이 애드립 듣고 웃으면 솔직히 좀 뿌듯하신지요? 너무요. 너무. 사실 그거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 애드립을 제가 갑자기 하게 됐는데 반응이 좋으면 저도 막 즐거워요. 오늘따라 웃음이 더 크다 그러면 진짜 반응이 더 좋고, 제가 기분이 더 좋고 재밌었죠. 꼭 하나를 해야 한다면 파가니니 원캐로 한 달 동안 공연하기, 2달 동안 파가니니 전국 투어 돌기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국 투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방에 오시는 분들도 쉽게 올라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전국 투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겹치는 질문들이 좀 많아서 볼게요. 4년 전 로투킹에 나왔던 주찬이에게 너 4년 뒤에 파가니니라는 뮤지컬에서 파가니니 역할로 공연하게 돼 라고 말한다면 믿을까? 절대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에이 뭔 소리 하니. 이랬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진짜 못 믿었을 것 같아요. 파가니니 죽고 콜랭이랑 샬롯이랑 잘 살았다는데 화 안 났나요? 샬롯은 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콜랭은 잘 살았겠지만 막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뭐 내가 떠나고 난 후인데 뭐 어떻게. 파가니니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지. 일단 연주적인 부분은 완벽해야 된다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또 연기적으로는 정말 어린 나이에 성공한 아티스트라는 모습을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무 얄미울 정도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연기적으로도. 그게 좀 많이 신경 쓰지 않았을까. 연습실에서 노래, 연기, 연주에 대한 에피소드나 들었던 조언이 있는지. 사실 연주가 가장 전 부담이 됐었죠. 그래서 코니 형도 그렇고 석기 형도 그렇고 연주를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계속 근데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줘서 덕분에 그런 자신감을 좀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밌는 것도 많았죠. 상대방의 대사를 외우는 편이라고 했는데 다른 인물의 대사가 실제로 연습이나 공연에서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표현됐던 경우도 있었는지. 근데 사실 제가 대사를 외우지 그걸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외우진 않거든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캐릭터를 분석하는 사람마다 말하는 대사 톤이나 어투들이 다 달라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뭘 하면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지라는 것도 너무 짜릿하고 재밌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는 디테일을 끝까지 이어가는데 그걸 이어가다 보면 아차 하고 잊을 법도 한데 하면서 어렵진 않았는지.
다리 절뚝이는 디테일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와 샬롯에게 내 모든 걸 다 보여줬을 때만 하거든요. 그래서 딱히 헷갈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올린 스코어 CD에 실린 그대 이름 나의 이름 바이올린 연주는 언제쯤 연주한 건지, 뒷부분 연주가 살짝 다른데 나중에 바뀐 것인지. 이거 공연 전에 했어요. 공연 전에 했는데 어떻게 했더라? 이거다. 뭐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도 기억이 잘 안 난다. 공연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못하죠. 아킬레 헌정곡에서 주찬이는 마지막 가사가 찬란히 피어날 나의 음악이고 콘니는 영원히 피어날 나의 음악인데 가사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가사 악보를 받았을 때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영원히 피어날, 찬란히 피어날. 근데 저는 찬란히 피어날이 더 좋았어요. 콘형은 영원히 피어날을 왜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란하게 피어난다는 나의 음악이 너무 좋아서 찬란히 피어난다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르투오소 끝나는 장면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자세를 취하는데 소리가 날까 긴장한 적은 없는지. 이게 바이올린 팔을 이렇게 올리다 보면 이게 긋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올리면 소리 안 나요. 그래서 딱히 소리 날 거에 대한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소리 나도 이 정도? 이거를 이렇게 긋지 않는 이상 제가 뭐 하다가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히 그냥 이렇게 그런 느낌? 오디션에서 샬롯의 노래를 듣고 영감이 떠오른 파가니니의 모습을 본 샬롯을 오해하고 있는 신뢰가 많았다며 나가려는데 연주로 답을 하고 드디어 찾은 뮤즈의 벅차는 연기가 어렵지 않았는지. 그거죠. 제가 그 오디션실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그거예요. 내가 막 고양이 소리를 내는데 나한테 들리는 건 이것도 음악인데 크리스틴 다미에라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순서였는데 그 사람마저도 이게 노래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요. 그냥 준비한 거 하고 그냥 가세요.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던 찰나에 막 이렇게 악기를 만지고 뭐 활을 만지고 이렇게 체크도 하고 다 탈락이다 하고 체크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포사 손디세 프레사타 비다 나 이 비다에서 꽂히거든요. 손을 트라사타 할 때 하던 거 이렇게 멈추고 내가 잡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집중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집중을 안 하는 척을 할 수 있을까?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좋았던 건 힘들었던 건 실례 많았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 연주가 되게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가 실례 많으셨습니다 하고 가. 근데 이미 뒤돌아서 가고 있어. 그래서 막 급하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실수가 많았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형들은 그냥 들고 하는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렇게 뭐 아무튼 서로 각자의 그게 다른 거니까.
샬롯이 오기 전까지 악보를 완성시키지 못하다가 샬롯을 보자마자 바로 악보를 써내려가는 모습은 샬롯이 파가니니에게 뮤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샬롯에게 악보를 건네줄 때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뒤집어주거나 긴장하는 모습은 주찬이가 생각한 뮤즈를 마주한 파가니니의 모습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파가니니도 되게 그 샬롯이라는 인물을 사랑했고 그녀의 노래를 사랑했기 때문에 좀 뭔가 이거를 좋게 들어봐 줬으면 하는 걱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긴장되고, 샬롯이 들어오자마자 발소리와 저 하는 와중에 이거다 하고 악보를 완성시키는데, 이 벅찬 마음을 빨리 보여주고 싶고, 근데 막 나 혼자만의 생각이 또 빠져 있어. 그 곡을 쓰고 있었어요. 이 곡으로 우리 함께 무대 위에 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어리둥절하고 있으니까 맞다, 이 악보, 이거 당신을 위한 곡이에요 라고 하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제 샬롯에 대한 마음. 그리고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샬롯의 시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샬롯의 시선으로 비춰졌을 때 또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겹치는 질문들이 좀 많아서. 직접 듣고 딴 그의 나이 음악으로 피어난 라카페날라라고 했었는데, 그럼 다른 연주들은 선생님한테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 악보가 있어요. 악보가 있는데 그 악보에 손가락 번호를 적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나? 업, 다운, 고잉도 있고 손가락 번호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해요. 사실 제가 직접 듣고 딴 것도 다시 배웠어요. 그런 식으로 레슨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란 때도 한계를 뛰어넘었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게 많았던 이유가 오로지 바이올린 때문인 것 같은데, 파가니니가 없었어도 한란 이후의 극을 선택할 때 뭐라도 도전하고 한계를 뛰어넘었어야 했을 극을 찾아 나서서 선택했을 것 같은지, 아니면 파가니니가 아니었다면 다음 극은 한란과의 비슷한 난이도로 들어가서 오히려 성장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지. 저는 어떤 극을 들어가도 성장할 자신이 있어요. 그 안에서 제가 찾아내야 될 것도 충분히 많고, 아직 저는 성장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느 뮤지컬이 더 난이도가 쉽고 어렵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대하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모두 솔직히 제가 이거를 뭐 20년도부터 해왔지만 그렇게 길게 오래 긴 시간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배워야 할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파가니니 하면서는 한란 때보다 자책을 덜하고 실수해도 금방 극복하는 것 같았는데, 확실히 본인이 생각해도 멘탈이 강해진 게 느껴지는지, 아니면 사실 멘탈이 많이 갈렸는데 티를 안 낸 건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란 카운팅 때보다 더 멘탈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해요. 좀 더 어려웠고 힘들었고, 왜냐면 집중해야 될 게 분산되니까, 노래와 연기와 연주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 멘탈이 갈려서 공연에서 실수한 적도 많고 하는데 어쩌겠어. 그냥 다음에 잘하는 걸 보여주자, 더 잘하는 걸 보여주자 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모든 회차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뭔가 사실 제가 멘탈이 흔들리고 멘탈이 무너지는 게 무대 위에서 보이면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 하기에는 아직 제가 많이 어리숙하고 어린 사람이지만 좀 나름대로의 좀 열심히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좋게 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 혼자 만족하면 뭐해. 사람들이 만족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넘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나 난 음악이 되고 싶었지. 음악만이 날 살아가게 해줬으니. 언제나 난 음악이 되고 싶었지. 음악만이 날 살아가게 해줬으니. 세상에 맞서 난 혼자 싸워야 했지만 너만은 지킬 거야. 나처럼 외롭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내 모든 걸 줄게. 음악으로, 음악과 함께. 내 안의 멜로디 음악으로 피어나 세상에 외쳐. 난 이렇게 살아있다고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음악으로 지켜내는 날, 음악으로 살아 숨쉬는 날. 내 모든 걸 바쳐서 이뤄내리라. 찬란히 피어날 나의 음악. 근데 이걸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어깨 받침대를 공연하면서 3번을 바꿨어요. 근데 이게 회전이 좀 잘 되는 어깨 받침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당황했지만, 떨어지고 나서 이걸 껴야겠다 하고 꼈는데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파가닌이었다면
이것 따윈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샬롯과 나의 모습은. 그래서 그냥 뭐 어때? 하고 그냥 연주했어요. 내 기억으로는.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 나에게. 어깨받침과 퀄리티 좋은 음악은 뭐 물론 사람들은 퀄리티 좋은 음악이 중요했을 수도 있겠지만 나의 파가니니는 그땐 중요하지 않았어. 아무튼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깨받침 맞네. 앞으로 제가 또 어떤 역할을 만나고 좋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늘 해왔던 대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도 행복했고 저의 노력도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정말 감사하고요. 뭐 오늘 짧게 했지만 1시간 반 정도밖에 못했지만 앞으로 더 자주 얘기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공연이 됐건 어떤 무대가 됐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골든차일드의 주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란히 피어날 나의 음악. 듣고 싶은 넘버 있어요? 하나 들려줄게. 아니면 노래 듣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난 살고 싶어? 난 살고 싶어 MR이 있었나? 바이올린 집어넣는 다시 꺼내야겠다. 난 벗어나고 싶어 영원히 얼어붙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져 영혼이 점점 사라져. 없는 것 같아. 그냥 무반주로 해줄게. 더 이상 뛰지 않아 난 죽어가고 있어. 난 지켜지고 있어. 세상에 맞서 도망칠 수가 없어. 숨 막혀 난 숨을 곳이 없어. 난 갈 곳이 없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네. 안 돼 난 살아야 돼. 쓰러질 수 없어. 안 돼 난 살아야 돼. 무너질 수 없어. 흔들리는 내 손이 현 위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제발 난 살고 싶어. 내 안에 멜로디가 춤을 추고 가슴 속에는 막이 가득해. 음이 높아졌다.
위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제발 난 살고 싶어. 내 안에 멜로디가 춤을 추고 가슴 속에는 막이 난 죽어가고 있어. 영혼이 부서지고 흩어져가는 것이 느껴져. 영혼이 점점 사라져 어둠에 갇혀있는 난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난 살고 싶어. 어둠을 벗어나 살고 싶어. 흔들리는 내 손이 현 위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제발 난 살고 싶어. 세상이 원하는 것은 추락하는 내 모습인가. 아무리 벗어나려 해봐도 덫에 걸린 듯 움직일 수 없어. 서서히 퍼져나가는 독처럼 조금씩 물들어 어느새 바뀐 나의 이름. 악마의 예술가 파가니니. 아냐 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빰빰. 악마를 봤습니다. 악마를 봤습니다. 빰빰빰빰. 악마 파가니니. 아니야. 여러분, 공연 끝났습니다. 아무튼 항상 저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인연이 닿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좋은 공연, 좋은 무대, 좋은 노래,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